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8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전해드렸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5차 소환 통보를 했다. 다음 주 출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 이후에 밤 사이에 이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이 다음 주에는 당무가 바빠서 못 가겠다. 내일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겠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은 거죠. 그러니 검찰은 그건 안 된다. 그러면 30일 와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아침이 됐는데 민주당은 뭐 이재명이 아무리 그래도 당 대표인데 송영길처럼 무작정 검찰에 뭐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는 검찰에 가서 나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30일을 일정을 가지고 30일 소환 일정을 가지고 조율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이 검찰에 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은 검찰의 수사 일정, 소환 일정까지도 본인에게 다 맞추려는 그런 일종의 특권 의식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구책을 위해서 이 검찰의 시간에 쫓아가지 않으려는 쫓겨다니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후의 어떻게 보면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아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사이면 보시면 이 검찰 이재명 30일 조사. 근데 이재명은 24일 출석할 것 오늘. 대북 송금 의혹 제3자 뇌물 혐의 대선 이후 무려 5번째 조사가 통보가 됐습니다. 검찰은 30일 고수, 오늘 조사 불투명. 오늘은 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죠. 자,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그런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당무 등으로. 저번에는 뭐 처음에 소환될 때는 처음에 평일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평일에 일해야 되니까는 주말에 가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또 평일에 가고 지난번 백현동 때도 평일에 갔죠. 본인 마음대로 시간을 막 맞추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오늘 오전에. 그러나 검찰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통보한 일정인 만큼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상황에서 오늘 아침이 됐습니다.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하영의 진술을 어차피 검찰은 확보를 했죠. 재판을 계속 파행시켰지만 이 재판에서 정언을 다시 확인한 뒤에 이재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이하영이 부인과 변호인 해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한 달 가까이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입건을 하고 바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제가 어제 플랜 B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은 지금 대북 송금 의혹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대북 송금과 별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사법방해죄, 그러니까는 증거인멸 교사, 이것도 지금 같이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불러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 소환 조사 후에 30일 날 소환 조사 후에 다음 달 초중순 백현동 의혹과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계속 8월에 나를 영장 청구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 되죠. 8월에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도 다 속셈이 있는데 청구해달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화영의 재판에서 마지막에 이화영이 재판에서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을 김성태가 했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까지 확인하고 나서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재판을 파행을 시키고 사법방해를 하니까 그러면 플랜 B를 작동을 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먼저 이재명을 먼저 소환하자. 그리고 재판에서 이하영은 말을 못했지만은 변호인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 갑자기 선임됐기 때문에 이하영은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성태가 정인으로 나왔죠. 김성태가 정언을 하면서 이 폭탄 발언대로 막 쏟아냈습니다.
돈 줄 때마다 북한에 돈을 보낼 때마다 이재명과 통화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김성태로부터 유의미한 법정 증언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것이고 이재명은 계속 8월에 비회기 중 영장 청구해달라. 그러니까 이 30일 날 그 소환이 되면은 영장 청구는 9월로 넘어가죠. 그러니 본인은 오늘 가가지고 이 조사를 받고 8월 안에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 영장 청구 8월 영장 청구의 목매는 연장선상인데 그러나 이게 이재명도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있죠. 어차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명분 쌓기고 실제로는 9월에 가서 정기국회 때 회기 쪽 얘기가 안 되니까 9월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신복들이 뭐 민영배 같은 경우는 아예 투표 보이콧을 하자. 그래서 난장판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박찬대나 정성호 같은 의원들은 지금 부결표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을 독려를 하고 있는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것을 가정을 해서 움직이는 자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짐짓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8월 국회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월 중에 영장 청구를 해달라.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있다면은 이 박찬대나 이 그 정성호가 재판 부결 막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이것은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차라리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민형배가 이 심지어 뭐 보이콧 불체포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체포동의안을 보이콧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것을 꾸짖어야죠. 민정배로 꾸짖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이재명의 속셈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말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안 거치겠다 하지만은 지금 법원에 가면은 바로 구속될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원에 가기 전에 정치적으로 방탄을 하겠다. 그래서 은근히 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성태 이 법정 정언에서 여러 가지 이 폭탄 진술 정언을 쏟아냈는데 그동안 잠복돼 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문제도 지금 김성태의 진술로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스토리가 엉성하다. 그래서 실패한 뭐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모든 의혹 중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봐라. 이거 2년 전에 문제가 됐지만 수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허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 사례로 들고 있는데 자 김성태가 여기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 정언에서 그날 법정 정언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때 취재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진술 내용이. 자 노컷뉴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2년 만에 김성태 이재명 지원 위해 작심 폭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변호인들이 쌍방울로 줄줄이 갔다. 사회이사로. 그래서 이것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납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김성태 작심 발언을 이번에 함으로써 2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는 겁니다. 자, 소국 기업 쌍방울,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쌍방울이라는 이 네일을 파는 이 기업이 갑자기 정치권에 팍 등장한 게 바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게. 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쌍방울을 부상한 건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 때문이었죠. 쌍방울이 갑자기 정치판에 등장한 게. 이재명이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 그때 막 그 건순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받은 그 재판 때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상당액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골자죠. 자, 그런데 그 문제 제기 2년 만에 그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가 그 정언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인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을 사회이사로 영입했다. 그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사회이사로 영입을 하면 사회이사는 별로 하는 일 없죠. 돈만 받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의 변호인들을 그렇게 대거 사회이사로 끌어들였느냐. 결국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이재명 변호는 좀 공짜로 해줘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변호사비를 대신 그 김승태가 납부한 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연달아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선임한 것이 이재명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취지로 정을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에 남영 비비안 계열사입니다. 남영 비비안 인수 축하위원회에서 이태영 변호사가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이재명의 그 변론에. 그때 이태영을 만났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태영 변호사를 비비안 사회이사로 선임했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태영 변호사가 그때는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의 상고식 변호인에서는 사임을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임한 줄 모르고 그때 만났을 때 그 인수축하위원회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이재명을 변호한다고 했으니 계속 변호하는 줄 알고 계속 사건을 한다고 생각해서 사회이사로 계속 앉혀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단 소속이고 경기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나성철 변호사 이런까지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성철 변호사를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나노스 이것도 계열사입니다. 나노스 사회이사로 선임한 배경도 설명을 했는데 이태영 변호사에게 부탁해 소개를 받았다. 이태영에게 부탁해서 자, 또 이재명을 변호한 다른 변호인들 없느냐, 내가 좀 챙겨줄 변호인. 그래서 나성철을 소개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노스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다. 또 변호인뿐 아니라 이재명 그 주변 인물을 계열사 임원으로 채용한 것도 다 폭로를 했습니다.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은 나노스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다. 자, 이런 문제들. 이재명이 자기에게 후원금도 막 쪼개기 후원금도 주고 이렇게 대북 그 북한 가는 비용도 대신 내주고 또 자기 변호해준 변호사들을 사회이사로 막 채용을 해주고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한 그 김승태, 물론 김승태도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되면은 혜택을 받을 요량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김승태를 그리고 뭐 북한에 그 돈을 줬다고 했을 때 막 통화도 하고 했던 김승태를 나는 그 레이 한 장 사입은 그 인연밖에 없다 하고 나중에는 또 노상 강도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노상 강도로 지칭한 김승태, 결국은 이재명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견뎌린 격인데, 자, 그래서 지금 대북 송금 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시 불거졌고 또 하나 새로 불거지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방해죠. 사법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은 정치 영역을 넘어서서 그 범죄 영역에 가깝다고 했던 사법방해. 자, 사법방해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의 핵심 접근인 박찬대가 이하영의 자백이 있고 나서 이하영을 다시 해유를 하려고, 이하영은 감옥에 있으니까 만나지를 못하고 만나도 뭐 다 녹음되니까 이하영의 40년 지기 핵심 측근인 이우일 씨, 그 경기 지금 분양 지금 이하영 대신 이 용인갑 지역구를 관리를 하고 있죠. 지구당 위원장인데 이우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우일 씨와 만나서 이하영의 부인과 통화를 하고 백정아 씨.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백정아 씨가 뭐 당에 탄원서를 내고 재판장에 가서 난동을 피우고 MBC에 편지를 보내고 막 이런 활동을 했죠. 이재명 구명 활동을. 자, 그래서 이것이 사법방해다 이건데 그 박찬대, 이재명 대신 이재명의 밀명을 받고 이우일을 만나러 간 박찬대가 곧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측근 이우일도 재판방해 의혹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미. 자, 매일경제 단독 기사 이겁니다. 단독 이재명 셀프 출석, 어제 셀프 출석 압박을 했는데 검찰은 사법방해 의혹 내주 박찬대도 소환 검토. 박찬대도 다음 주에 소환이 됩니다.
이재명 검찰이 조숙한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의혹 규명에 먼저 선제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다음 주 중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후에 이 사법방해까지 다 마친 후에 30일에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니 이 대북송금뿐이 아니고 사법방해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은 동시에 또 수사가 진행됩니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은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중에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찬대는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이재명이 2019년 이화영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 그거 보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을 한 이후에 이화영의 최측근인 이우일 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만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난 것은 혐의를 부인하던 이화영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성공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뒤에 이 만남이 성사됐다. 그리고 그 당시 박찬대는 이우일을 찾아가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화영의 아내와도 접촉했다. 통화를 했죠. 의혹이 이랬다. 그리고 이날 검찰은 또 이우일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우일의 다른 혐의입니다. 그때 이화영의 또 다른 스폰서 사업가에게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를 받았었다. 그리고 대선 자금도 받았다. 이런 의혹으로 조사를 이우일 씨가 받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에 사법방해에 대한 혐의도 지금 캐묻기 위해서 검찰이 소환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이우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의 최측근 수원지검 형사 6부는 23일 이화영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우일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 이우일 씨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받아서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날 검찰은 이우일의 이런 개인 비위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은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를 쓰다가 김성태를 잘못 건드려서 변호사비 대납 비용 이것이 다시 불거졌고 여기다가 사법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또 다른 범죄가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정치권에서는 어차피 이재명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공천도 걸려있고 친명계 몇 사람 그리고 밖에서는 개딸이 있습니다. 개딸. 자, 오늘 중앙일보 8면에서는 기획 민주당 점령한 개딸 기사를 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위에 제목은 이겁니다. 윤영찬 기습한 개딸들 이재명 때리면 같은 당도 공격 대상이다. 윤영찬은 이낙연계죠. 근데 이낙연계 윤영찬이 지역구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이 개딸이 가서 막 난동을 피운 거죠. 감히 이재명 뒤통수에 칼 꽂다니 이것을 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재명은 또 대선 전부터 유튜브를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 좌파 유튜버들을. 그 내용이 쭉 기사화되어 있고 그 아래 기사는 지금 이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돼가고 있다는 기사인데 당원의 47%가 2021년 이후에 입당을 했다. 이재명이 대선 주자로 뜰 때죠. 그래서 민주당은 DNA가 절반 바뀐 이재명 당이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명계는 이 개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가 한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기존 민주당 정치인도 기득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농성을 하고 재판 방청을 하고 직접 소통을 중시를 한다. 이 3천 내지 5천 명으로 추산되는 개딸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움직이는 제1야당, 정통 어떻게 보면은 진보 좌파정당, 민주당이 이 3, 4천 명의 개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는 날이죠. 자, 조선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방류, NYT, 뉴욕타임즈, 일본 오염수가 한국 두 쪽 냈다. 이것을 사면 전체를 틀어서 한국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강우병, 사드 때의 갈등까지 언급을 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다뤄지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본질이 아니고 정치적 논란으로 다뤄지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오염수 반대하는 태평양 도서 18나라가 있는데 우려가 있지만 방류를 수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이재명은 일본의 방류는 핵 테러와 같아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렇게 또 왜곡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